늘 금요일 날 저녁에 여기 앉을 때는 한 30분 전부터 계속 떨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흠없는 방송이 되게 해주셔서 하고. 그러면 제가 먼저 물지 선생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최근 들어 김정은이 한반도 남북 두 국가론이 자주 언급되고 심지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 등 중요 인사들조차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며 한반도 남북 또는 한민족 통일의 당위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김정은이 왜 두 개 국가론을 제창하기 시작했는지 그 본질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어게도 없는 두 개 국가론을 협박용으로 꺼내든 첫 번째 이유는 북한 국내상 볼 때 오늘날의 북한은 주민의식, 경제력, 군사력, 주민생활 안정 여부 등을 놓고 볼 때 계속 남북 통일을 제창하다가는 오히려 본전도 찾지 못하고 김일성 적석 제재의 종말만 앞당기게 될 확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주민 정서로 봅시다. 오늘날 북한의 전반전 절대다수 주민은 직위 과를 가리지 않고, 물론 국소수는 빼고 남이 이기건 북이 이기건 전쟁이라도 콱 일어나서 이제는 제발 이 고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무슨 환경이 변해야 이런 생각했다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변한 게 없습니다. 계속 또 악화일로만 걸었다는 점.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 볼 때 민수 군수 관계없이 유사품 선전용 조악한 것만 생산 가능한 수준입니다. 북한 주민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필수품은 60% 이상이 중국산 싸구려 밀수품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군사력을 봅시다. 이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강군 수백만 대군 하루 세끼 밥을 제대로 먹이지 못한 지가 이제는 40년이 되어옵니다. 북한 정규군 김정은이가 왜 공사판 농사판 계속 평양 밖을 끌고 다니면서 항시 상주시키고 있는지 압니까? 국가가 매길 형편이 못 되니까 그 주둔하는 지역의 인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들을 먹여 살리라고 저렇게 방치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 그 식량 배급도 못 받는 그 처지에도 주둔군인군 원어물자 지원하면 무조건 밥값을 내든 뭘 내든 내야 합니다. 주둔 동원된 군인보다는 그 지역 주민 숫자가 더 많으니 그럭저럭 최저 수준이지만은 충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식사의 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히 양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두 개 국가론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들고 나온 두 번째 이유는 대외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공산 중국도 러시아도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이 저들 국가의 국익에 맞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유 대한민국에 의해 한반도가 자유 통일되면 통일된 한국 정부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침략해 들어갈 일은 자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 대한 통일이 이해관계를 놓고 볼 때도 중국과 러시아에 맞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 전체가 정말 최국빈국이 되고 자기네 체제를 본질적으로 능가하는 인간 생족이 되겠는데, 그러면 그 주변 대국들이 더 위험하고 소란합니다. 북한에 대한 한반도 통일은 상상도 못할 대외적 파급을 몰아온다는 사실을 이 인접 대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전체주의 진영이라는 팀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 의한 통일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놓고 볼 때도 정말 탐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두 개 국가론을 들고 나온 세 번째 이유, 저 애송이 김정은이 러시아의 푸틴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 소위 해외 군사작전 전투 미훈 기념관 착공식 연설에서 그렇게 러시아를 물고빵 것입니다. 이 애송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의 근본적 이해관계를 전혀 모릅니다. 정당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든 절충안이 나오게 돼 있는 게 역사적으로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알면 냉전 시대를 쭉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제가 살고 김일성 공산 세습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해 필살기로 꺼내든 것이 두 개의 국가론인데 이것은 또 다른 내부적 위험성을 낳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퇴진 김일성 김정일이 저 체제 수립과 세습, 유지 용과를 꾀하면서 내놓은 주체혁명위협의 3대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째가 북조선 주체 사상화, 두 번째 남조선 주체 사상화, 세 번째가 바로 온 세상 주체 사상화입니다. 대먹지 않는 놈들이 개꿈도 찰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김정은이는 세습에 당당한 명분이 하나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딱 꿰들 겁니다. 김정은이가 갖다 휘청하는 순간에 북한의 기득권이, 특히 핵심 기득권이 그것부터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렇게 허운 장담했던 북한 헌법의 관련 조항을 지금까지도 삭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초청 선생님 질문입니다. 질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번에서 다카이치 산하가 새 수상으로 선출되고 그분의 성향상 앞으로 미일 대 중로 간 대립각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대한민국 정부는 다카이치 정권과는 이념, 역사관 차이로 다소 대립할 가능성이 있을 거고 또 그동안 한일 관계가 한미일 연합이 약한 고리고 북중로가 집요하게 노리는 약점으로 평가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의 이념적 대립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둘 다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념적인 대결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이라면 과거의 침략국들 식민지라는 역사관의 대립입니다. 일각에서의 한일 역사적 대립을 계속 재창한다면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돼서 자유국가 재건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면 자유화된 북한 주민들과도 과거 한일 관계에 관련 역사적 대립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의 북한 주민 사이에는 반일 감정, 반미 감정이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 반미 감정 태역도 없습니다. 북한 평양의 엘리트를 모여 앉으면 하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335. 남조선이 저렇게 발전된 것은 8.15 해방 후 미국행 열차를 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8.15 해방 후 소련행 열차를 탔기 때문에 역할이 됐다. 이겁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북한은 반일 감정도 없습니다. 있던 것도 김일성 족속이 일제 식민지 통치 때만도 더 몇십 배로 못한 그런 나락으로 주민 생활을 수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반일 감정, 반미 감정 전혀 없는 재건 북한 자유화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계속 반일 감정 북쪽이요 우리하고 같이 합시다 들을 것 같아요? 안 됐습니다. 저런 지독한 체제에서 모든 권리의식을 다 빼앗기고 이해관계라는 그 어떤 초보적인 욕망도 지리멸렬 당하고 살아온 북한 주민들 정확히 합니다. 친일 친미해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러시아, 미국을 견제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명백한 이 진리를 북한 주민들은 수백만의 아사, 수십만의 탈북, 20여만의 정치범 수용소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원리적으로 깨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일각에서 반일 뭐 저쪽에도 북한이 자유화되는 시점이 온다면 이 문제도 저는 달라질 것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역 김일성 적석에게도 반일 감정, 반일 감정이 없습니다. 김일성 적석이 일본 물품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 온 세상이 다 압니다. 북한 주민들이 더 잘합니다. 반미 감정? 그것은요, 김일성 적석이 반미 감정이라는 건 협박의 외피를 쓰고 구걸하는 겁니다. 김일성 적석은 분명히 러시아와 중국은 못 믿어도 미국은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일성이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정일이도 한 말이 있고 김정은이도 미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김정은이 또 일본을 국우, 제국주의라고 하면서 한국 언론을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을지, 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김정은은 한 달에 두세 차례씩 군국주의 망령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 매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직접적으로 못 가겠으니까 계속 일본을 두드려 펴고 있습니다. 김일성 적석이 장장 80년 그렇게 선전해 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 사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김일성 적석이 반일을 하든 친일을 하든 북한 주민들이 이해관계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론이 북한 김정은 따위를 꿰들고 김정은과 위기투합해서 일본을 매도한다? 그게 명분이 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변을 마치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여기에 슬기롭게 대처할 방법은 무엇일지, 이 문제입니다. 원래 대외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은 관련 정부와 정치인이 몫입니다. 뒷말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슬기롭게가 아니라 단호히 대처할 방법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 숙주인 김일성 적석 체제를 하루빨리 붕괴시키고 북한을 자유화하는 것입니다. 80년 동안 못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후문양 선생님 질문입니다. 북한이 한국과 통일할 바에 중국의 나라를 넘겨버리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중국의 나라를 넘기지 않으며 중국이 받지를 않습니다. 중국이 받지를 않아요.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매력이 없어요. 북한 뻗었다 나갈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 한미동맹 주는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일본 열도가 환을 딱 두르고 있어요. 북한 줘도 안 먹습니다. 그 해안선이 없어서 그걸 먹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제 말을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받지 않거냐? 북한도 북한의 고유한 주민 정서상, 민족성상 정말 중국을 멸시합니다. 저는 이거 놓고 볼 때 참 이 민족이 똑똑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느 대학 교수가 중국은 조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땅덩어리가 크고 대국이라고 하기엔 너무 속이 좁고, 저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북한에서 그런 생각을 종종 했댔거든요. 네, 중국은 북한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미동맹 때문에 더더구나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평양만사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김일성 적석과 북한 체제를 바로 알고 자유통일 실현하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석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석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